이번 싱가포르전 한국은 공격 쪽에서는 안정을, 수비 쪽에서는 변화를 꾀했습니다. 김도훈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오후 9시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북중미 월드컵 예선 5차전을 치루었는데요. 이 경기는 시작 전부터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경기였습니다. 한국 팬 입장에서는 그동안 흉흉했던 국가대표팀 내부의 분위기를 바뀔 수 있는 기회의 경기로 여기고 있는 데다 그동안 클린스만 체제하에서 답답한 경기력을 일삼았던 선수들이 대거 빠진 뒤 뉴페이스가 합류했고, 배준호의 발탁은 여러모로 대표팀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신선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게다가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있어 이번 한국전은 하나의 전국적인 축제나 다름없었습니다. 6만 명을 넘게 수용할 수 있는 내셔널 스타디움이 가득 들어찼고, 그동안 자국 경기장에서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을 구경할 수 있었던 기회는 오직 유명 빅클럽들을 초청해 치르는 프리시즌 이벤트밖에 없었지만, 이번 경기는 자국 대표팀이 손흥민과 김민재, 황희찬과 이강인 등등 세계적인 유명 클럽에서 뛰는 맞붙게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경기 승패와 상관없이 벌써부터 한껏 들떠있는 분위기라 할 수 있죠. 심지어 그동안 동남아를 방문했던 해외 클럽들의 스타 플레이어들은 약간은 거만하고 오만한 자세를 취하며 팬 서비스를 소홀히 해 여러 차례 논란이 되며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적이 있었지만, 이번 한국 대표팀의 방문은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이 현지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품격 있는 팬 서비스 태도를 보여줘 싱가포르 축구 협회장까지 직접 인터뷰를 통해 한국 선수단의 프로페셔널한 자세에 감사를 표했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한국과 런던을 수도 없이 오고 간 데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호주에서 열리는 프리시즌까지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장거리 비행을 통해 싱가포르로 이동한 것인데요. 충분히 지쳐있을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사인을 해주고 들어가는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성실한 자세는 현지 팬들을 감화시키기에 충분했고, 저번 태국전과 마찬가지로 경기 시작도 전부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어 월드컵 예선임에도 불구하고 양팀 팬들 사이에서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3차 예선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뒤에 이어지는 경기가 또 그 악명 높은 중국전이기 때문에 중국 대표팀의 소림축구와 깡패축구에서 주전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를 확실히 잡아내어 다음 경기를 편안한 상태에서 치르게 만들 필요가 있었죠. 또한 아무리 상대와 체급차가 난다 한들 어쨌든 월드컵 예선인지라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를 주전으로 선발 기용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최근 스포츠 의학 전문가는 시즌 내내 이어져 온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 손흥민의 몸 상태가 한계에 달해 있다고 분석했고, 특히나 주장으로서 그리고 팀의 핵심 에이스로서 가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은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영향은 물론이고 심리적 압박감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김도훈 임시 감독 입장에서도 빠르게 골을 넣어 경기를 결정지은 뒤 손흥민을 교체로 불려들어 휴식을 부여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요. 이번 싱가포르전 감독이 바뀐 만큼 여러모로 선발 라인업에도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지난 몇 경기 동안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좋은 모습을 보여준 주민규가 선발로 나섰고, 그동안 세컨톱 자리에서 프리롤 역할을 수행하던 손흥민이 원래 본 포지션인 왼쪽 윙포워드로 제자리를 찾아갔죠. 이강인은 오른쪽 윙포워드에 배치되었고 중원은 이재성과 황인범, 정우영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부분 익숙한 이름들이지만 이에 비해 사백은 낯선 조합으로 꾸려졌는데요. 이번 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우측 수비수 황재원이 첫 선발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고, 왼쪽 측면 수비수로는 김진수 그리고 중앙 센터백은 권경원과 조유민이 합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시험적인 접근이 엿보이는 김도훈의 첫 선발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고, 팬들은 그동안 답답하고 수동적이었던 경기 양상을 벗어나 한국이 주도하고 공을 지배하는 흐름이 펼쳐지기를 바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와 한국의 선수단 격차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훈의 선발 라인업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전반전이었습니다. 특히나 최전방 손흥민과 주민규, 이강인의 삼각편대가 군더더기 없이 유기적으로 돌아가 최근 국가대표 몇 경기 동안 가장 만족스러운 공격력을 보여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동안 덩치가 못하고 최전방에서 경합에서 밀려나기만 했던 조규성과는 다르게 주민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을 쓰며 공을 잘 지켜냈고, 그 결과 이강인과 손흥민이 움직이기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전반 8분 이강인이 스텝오버를 통해 싱가포르 수비진들을 무너뜨렸고, 그대로 오른발로 반대편 골망을 흔들며 한국은 빠르게 앞서 나가게 되었는데요. 선제골이 터지자 한국은 더 압도적으로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20분에는 왼쪽에서 김진수의 날카로운 얼리 크로스가 올라갔고, 주민규는 이 크로스를 머리로 아주 기술적으로 돌려놓으며 골키퍼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두 번째 골을 기록했는데요.
그동안 조규성이 190cm가 넘는 신장에도 공중볼에서 하나도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주민규는 타겟 스트라이커 치고 아주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장이 아님에도 머리와 몸을 쓰는 데 있어 조규성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 몇 경기 동안 보여준 조민규의 박스한 영향력은 그의 대표팀 발탁이 손흥민과 같은 한국의 공격수들에게 있어 아주 성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도훈 임시 감독은 기본적으로 빌드업 능력이 뛰어난 권경원, 조유민 같은 선수들을 중앙 센터백 조합으로 발탁했고 그 결과 후방에서부터 한국 대표팀의 공격은 매끄럽게 전개되어 손쉽게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현대 축구에 있어 수비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바로 패스와 빌드업 구조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경기였는데요. 한국 팬들은 최근 몇 경기 동안 이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력을 본 적이 없었다며 대표팀의 전반전 경기력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비록 2골차 이후로 추가골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이 경기를 지배한 것은 마찬가지였고 쉴 새 없이 싱가포르 골문을 두들겼으니 그동안 수비만 치중하던 클린스만의 축구와는 다르게 굉장히 볼만하는 경기였죠. 그리고 후반전에도 한국 대표팀의 공격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51분 주민규의 롱패스가 왼쪽으로 넓게 뻗어갔고 손흥민은 드리블로 긴 거리를 치고 들어가며 솔로 원더골을 터뜨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손흥민까지 터지기 시작하니까 한국 대표팀의 맹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2분 뒤에는 주민규가 또 다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이강인의 추가골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2분 뒤인 후반 60분 손흥민이 흥민존에서 또 중거리를 터뜨리며 5골 차를 만들어냈는데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듯한 싱가포르였고 손흥민과 주민규, 이강인의 활약 아래 한국 대표팀은 그동안 클린스만 체제하에서 억눌려 있었던 공격 본능을 이번 경기에서 마음껏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맹활약을 펼친 이강인과 주민규는 교체되어 벤치로 물러났고 주민규는 이날 무려 1골 싸머시를 기록하며 본인 커리어에 평생 기억될 아주 기념비적인 활약상을 펼쳤는데요. 오늘 한국은 경기력과 결과를 모두 잡은 만족스러운 승리를 챙겼습니다. 스트라이커로서 주민규의 영향력과 우리는 위협적인 손흥민과 이강인의 공격력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고 새롭게 발탁한 젊은 선수들도 활약하면서 여러모로 대표팀의 활기 넘치는 신선한 축구를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한국 대표팀은 다음 11일 중국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모로 우리는 이 경기에 대해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중국에게 패배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닌 중국의 소림 축구로 인해 한국 선수들의 부상이 우려되고 또 염려되어 그러는 것이죠. 당장 지난 대결에서도 중국 선수들은 경기 내내 우리 선수들을 부상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손흥민 선수의 몸의 피로가 누적되어 갈수록 부상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데 팬들은 다음 중국전에서 손흥민만큼은 절대로 선발로 내세우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전만 치르고 나면 손흥민을 비롯한 해외파 선수는 마침내 기나긴 한 시즌이 끝나고 휴식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구단과 재계약 협상 또는 다른 클럽과의 이적 제한이 고려될 텐데요. 이번 시즌 한국 선수들이 새로운 해외팀으로 둥지를 트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팬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즐길거리가 되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